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밥 딜란입니다. 우디 거스리가 기타를 놓고 나서 50년대가 지나 60년대 들어오면 미국의 포크 음악에 어떤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때까지 포크 음악이라고 하면 무언가 시골스러움 같은 분위기를 풍기게 마련이었어요. 49년에 세상을 떠난 흑인 포크 음악가 리드벨리라든지 앞에서도 언급했던 카터 패밀리나 우디 거스리가 그랬습니다. 얼머넥 싱어즈나 위버스 같은 포크송 그룹의 중심 인물이었던 피트 시거를 포함해서 40년대 젊은 포크 가수들의 음악에 지적인 도회스러움이 묻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들이 포크 음악을 살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귀층의 포크 음악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활동에 노조운동과 결부된 민중권 실천음악의 성격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피트 시거가 조직한 위버스란 그룹 이름도 독일의 극작가 게르하르트 하up트만의 1892년 희곡 직조공들 디 베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1844년 슐레지안 지방에서 일어난 직조공 봉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고요. 1961년에 등장하는 피터 폴 앤 메리의 노래를 들으면 그 세련된 도회적 성격에서 60년대 포크 음악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디 거스리는 누가 봐도 거친 질감에 무명옷이 잘 어울리는 포크 가수였던 반면 피터 폴 앤 메리는 상류층 파티 복장을 입어도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입니다. 2013년 미국의 에단과 조엘 코엔 형제들이 연출한 인사이드 루인이라는 영화는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루인 데이비스는 포크 음악 가수인데요. 이전의 포크 음악가는 무언가 다른 음악을 만들고 부르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만한 결정적인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실존했던 포크 음악가 데이브 반 롱크가 루인의 모델이었다 하는데 영화는 루인이 음악을 포기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루인의 뒤를 이어 무대에 올라 노래하는 젊은 포크 음악가의 실루엣과 함께 끝납니다. 그 당시 나이 20의 이 젊은이가 밥 딜란이었습니다. 밥 딜란은 비유하자면 음악계의 제임스 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배우 제임스 딘은 50년대 중엽 반항의 아이콘으로서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언제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있어 왔지만 50년대 중엽 지구적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변화는 전방위적으로 특별했습니다. 이제 동서양의 여러 나라들에서 저마다의 제임스 딘이 출연하게 되는데 밥 딜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기성세대와 본격적으로 맞짱을 뜨게 되는 젊은 세대의 북치는 소년이었습니다. 밥 딜런은 문화사적 의미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밥 딜런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큰 기복 없이 유지했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성과가 2016년 노벨문학상 수상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 밥 딜런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고 밥 딜런의 노래 가사가 시집으로 엮어져 대학의 영문학과 교재로도 쓰이겠지만 그렇다고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밥 딜런의 이미지가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겠죠. 60년대에는 인권과 반전운동의 시대였습니다. 밥 딜런은 통기타의 하모니카를 목에 메고 헝클어진 머리에 특유의 중의적 표정을 지으며 거친 목소리로 인권과 반전운동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20대 초반 뽀샤시한 얼굴을 한 밥 딜런이었지만 그의 콧소리 감도는 목소리는 두메 산골 늙은 농부의 쉰 듯한 거침과 지적인 칼칼함이 제대로 어우러져 사춘기적 반항적인 이미지에 신선한 풍치를 더해 주었어요. Blowing in the Wind나 The Times They Are Changing 같은 노래들이 이 시기의 밥 딜런을 대표하는 곡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밥 딜런은 50년대 중반 엘비스 프레슬리를 앞세워 미국 전역을 강타한 락앤롤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풍부했던 밥 딜런의 관심이 포크 음악 쪽으로 이동한 것은 무엇보다도 포크 음악의 가사에 내포된 시적 가능성이었습니다. 밥 딜런의 시적 재능은 60여 년의 세월 동안 그가 만든 엄청난 양의 노래들이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락앤롤 음악에 경도된 밥 딜런의 취향은 포크 음악에 락앤롤을 결합시키는 대담한 시도로 전개됩니다. 통기타나 벤조 등 어쿠스틱 악기를 반주로 노래하던 전통 포크 입장에서는 놀랄 일이었겠지만 밥 딜런은 1965년 일렉트릭 기타를 서슴없이 자신의 음악에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그는 1964년 영국 그룹 The 애니멀즈가 발표한 The House of the Rising Sun과 함께 포크락의 시대를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아들이 그는 그렇게가 너무 반복된다고 지적했네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쉬지 않고 노래를 만들고 부르던 밥 딜런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의 음악이 복음성가를 지향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스스로 시대의 현자로서 풍모를 과시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그 시절들을 통틀어 그는 감출 수 없이 뽕기가 강한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 그의 기질과 개성이 워낙 특별해서 그의 노래의 솜씨나 악기를 다루는 솜씨나 선율의 풍요로움이 때로 별로 보잘것없다고 느껴져도 밥 딜런은 언제나 오리지널 밥 딜런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밥 딜런의 힘은 무엇보다도 가사에 있습니다. 60여 년 동안 싱어송라이터로서 그는 40여 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원래 한 소절의 선율에 가사를 엄청 집어넣는 그의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문장들이 그의 노래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밥 딜런은 노랫말로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씁니다만 가사는 선율 속에 잘 녹아들어 강물처럼 구성지게 흐릅니다. 솔직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 같은 외국인의 귀에 가사의 의미가 제대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할 때 밥 딜런은 청중들과 별로 눈도 맞추지 않고 읊조리듯 노래하는데 그럼에도 그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는 순간 왠지 자신도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몇 단어만 귀에 들려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힘입니다. 이런 점에서 밥 딜런은 으뜸 가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밥 딜런의 그 많은 노래들 중에 어떤 노래를 소개할까요? 아마도 밥 딜런을 대표할 만한 노래일 Blowing in the Wind는 1971년 포크 가수 서유석이 파란 많은 세상이란 제목으로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밥 딜런의 유명한 후렴구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가 내 친구야 묻들 말아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요. 이렇게 약간 시니컬하게 둔갑합니다. 무슨 말이든 조심해야 했던 군사 독재의 시대적 상황 탓도 있었겠죠. 부족하긴 하지만 들어보렴 부는 바람 속에 울려오는 저 대답을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이 후렴의 여운이 상당하죠. 2016년 12월 밥 딜런에게 노벨 문학상이 수여되는 자리에서 미국의 여성 락커 패티 스미스는 소낙비가 퍼부으려나 Hard Rains Are Gonna Fall을 부릅니다. 이 노래는 1913년 포크 가수 이현실이 소낙비로 번안해서 불렀어요. 1974년 양병집도 불렀고요. 애를 많이 쓴 비교적 충실한 번안입니다. 어디에 있었니 내 아들아 어디에 있었니 내 딸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지만 나에게 이 노래는 밥 딜런의 노래 중 한 곡을 선택할 때 저작거리라 하기에는 가사가 좀 너무 대놓고 시적입니다. 다시 말해 시적인 은유의 단어들이 흘러넘쳐 가사가 어깨에 좀 너무 무겁게 걸쳐집니다.
문득 생각해 본 건데, 패티 스미스가 노벨 문학상 수상식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잠깐 가사를 놓쳤다는 일화는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일단 밥 딜런의 소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